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아빠 차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보고 시작할게요. 저는 40대 초반이고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자아이 둘인데 첫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두 번째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둘 다 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요. 항상 시끌벅적한데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무언가를 구입해서 선물을 하더라도 항상 1+1이라는 거. 그리고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조용한 날이 없다는 게 제가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먹는 것도 많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성장률이 굉장히 빨라서 가게에 사용하는 어떤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는 물가도 굉장히 비싸서 마트 한 번 가더라도 10만원, 20만원 쓰는 건 우습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아빠의 드림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드림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아빠들의 드림카. 첫 번째는 카니발이고 두 번째는 팰리세이드입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세대를 거쳐 현재 4세대 페리까지 나왔고요. 맨 마지막 버전은 하이브리드 1.6 터보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를 계약하면 1년 정도 대기 기간이 걸려서 굉장히 오래 좀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팰리세이드인데 드디어 팰리세이드가 풀체인지돼서 이번에 출시가 되었거든요. 사전 예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빠들은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모델을 같이 비교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제가 카니발 4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5개월째 대기 중이거든요. 아직도 한 7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발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던 와중에 9인승의 팰리세이드가 이번에 출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한 겁니다. 왜냐면 저는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뽑으면 아무래도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개수세 면제 이런 것들의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선상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번에 팰리세이드 출고가 보시고 나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금액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금액까지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원래는 3천만원대 후반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은 무조건 4천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최고가를 찍은 거는 7,200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물론 풀 옵션을 넣었을 때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카니발의 가격과 팰리세이드의 가격을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볼까요? 카니발은 휘발유, 1.6 터보, 디젤 이렇게 세 종류로 나오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건 하이브리드고요. 두 번째는 휘발유입니다. 카니발 7인승 그래비티 3.5 풀옵션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가격이 6,048만원이었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6,545만원이었습니다 갭 차이가 좀 상당히 나죠. 이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이렇게 한 400만원 정도 갭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9인승에 대해서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비티 3.5 가솔린 버전이 풀옵 기준으로 5,752만원이더라고요 터보는 거기서 400만원을 더한 6,25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팰리세이드 가격이 아주 미쳤습니다. 기존에 3천만원대에 출고했던 팰리세이드 1세대 버전에서 이번에 2세대로 넘어오면서 출고가가 최소 4천만원 이상부터 출고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총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2.5 터보와 2.5 터보 하이브리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7인승과 9인승 두 종류로 분리되고 있고요. 디젤이나 3.8은 저희 국내에 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7인승 터보 캘리그래피 최고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풀 옵션을 넣으면 가격이 6,519만원이었고요. 하이브리드는 무려 7,195만원이었습니다. 9인승 2.5 터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풀 옵션 기준에서 6,194만원이었고요. 하이브리드는 6,841만원이더라고요. 와, 굉장히 좀 비싸진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카니발과 팰리세이드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대략 한 400에서 6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차이 난다, 이렇게 평가하면 맞을 것 같고, 기존의 구펠리에서는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죠. 왜 9인승이 더 저렴한가요? 바로 개별 소비세가 5%가 있는데 그게 면제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7인승 이하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가액에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이 붙는데요.
그 항목이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바로 7인승과 9인승에서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옵션 또한 7인승과 9인승의 차이 가격이 5% 정도 나는데요. 9인승이 5% 정도 저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곳에도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최대 할인폭을 받는 분들의 유형을 살펴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다자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인데요. 18세 미만 청소년이 3명 있을 경우에는 취등록세 7%를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자녀 또한 5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7인승 이상에 대해서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이거 승인만 되면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12월 1일자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행안부에서 도장 땅 찍으면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1월 달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몰랐던 분들은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구매할 때 혜택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업자를 보유한 일반 과세자분들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10%를 부가세를 환급받는 건 아니에요.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도 있고, 이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차량을 구매할 때 사업의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승인을 해주고 반려를 하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자가 공통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죠. 중장비는 노란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라는 게 있어요. 차고지에 가려면 차고지가 보통 시내나 이런 곳에 없거든요. 외딴 곳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차를 뽑을 때 사업자를 뽑아서 9인승으로 뽑게 되면 출퇴근 용도로 활용한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통과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누가 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걸로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려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간이는 또 안 됩니다. 일반 가세자 대상자 분들 중에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분들이 해당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를 통해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대략 한 차량 구매액의 10%를 한 달 이내 조기 환급을 신청받을 수 있다는 점. 그렇다고 하면 사업자 처리와 그 다음에 다자녀를 계산해서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9인승 기준으로 개별 소비세 5% 빠지죠. 취등록세 400만원 빠지죠. 그리고 부가세 환급 600만원 이뤄지죠. 그럼 1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이것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다자녀와 개별 소비세 이 부분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출고 대기 기간이 신청부터 수령까지가 1년부터 1년 5개월 동안 걸립니다. 외부 파츠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뭐 불 나오는 거, 라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추가하게 되면은 1년 이상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최소 대기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지금 5개월 차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팰리세이드가 갑자기 소식이 탕 터져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입장인데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신청하게 되면은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25년 4월부터 출고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장기 렌트나 렌트카 업체 이런 데서 대량으로 출고하기 때문에 빨리 사전 예약을 걸어서 수령하는 게 좋은 방법일 걸로 보이고요. 지금 아마 해도 아마 카니발보다 조금 일찍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 출고 기간이 빠를 수밖에 없냐? 이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략 한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정도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6천만원대와 7천만원대에는 느낌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부로 돌려도 1, 20만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 예약자분들도 취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기존에 구매를 계획했던 분들이 돌아서서 기존의 기존 세대를 뽑거나 카니발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고요. 대체제인 다른 차종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카니발과 팰리세이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종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 완전히 핵 공감할 수가 있거든요. 자, 카니발을 제가
몇 년 동안 9인승을 몰았습니다. 지금도 현재 운행 중에 있고요. 자, 아이들과 함께 병원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놀러 가거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이때 있죠. 그때 슬라이딩 도어의 장점이 여기서 발휘됩니다. 아이들이 저학년이거나 어리면 자, 아이들아, 얘들아, 내리자, 다 왔으니까 이러면 아이들 어떻죠? 보통의 아이들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자고 있습니다. 깨우면 일단 깨는데 5분 걸리고요. 일어나야지 이러면서 옆에서 엄마가 도와줘야 돼요. 일어나야지 하면서 저학년일 경우에 주섬주섬 안전벨트 빼주고 옷 입히고 가방 매주고 겨울에는 특히나 장갑 껴주고 모자 껴주고 요 워밍업만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다 해놓고 주차장에서 슬라이딩 도어 딱 열어놓고 아주 편안하게 내리고 탈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요게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고학년에서는 슬라이딩 도어까지는 필요가 없고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만 있어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딱 문을 열 때 문콕에 대한 두려움이 살짝 있잖아요. 아빠들은 야, 조심해 탁 야 이거 옆에 차 이렇게 기스나거나 다칠까봐 또는 내 차가 기스날까봐 걱정되시는 아빠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 페이스리프트나 아니면 팰리세이드는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그냥 쭉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서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만큼은 반드시 넣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슬라이딩 도어를 포기하고 팰리세이드로 만약에 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자, 그리고 카니발에 9인승과 7인승이 있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냥 7인승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자가 있더라도 그냥 7인승을 사는 게 오히려 가족들을 위해서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하나 있을 때랑 둘 있을 때랑은 완전 또 차이가 있고 물론 3인 있을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트렁크의 활용도인데요. 9인승 같은 경우에 트렁크가 킹킹 시트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단 말이죠. 이 3열을 탁 접어넣어도 트렁크 공간이 완전 여유롭고 공간이 되게 크지를 않아요. 자전거 하나 놓기에도 이렇게 빡셀 정도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좀 힘들고 저희는 특히나 물놀이를 좋아해서 물놀이 갈 때 어떻게 하죠? 튜브를 미리 불어놓고 가야지 빨리 가서 놀 수 있어요. 야외 수영장이나 야외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 자동으로 넣어주는 펌프 이런 게 현장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넣어가거나 아니면은 아파트 요즘에 다 컴프레셔 있으니까 미리 다 세팅해서 튜브 다 불어서 가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가서 불려고 하면 펌프질 아빠가 땡볕에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튜브를 2개 실어보니까 튜브 하나 2개 들어가고 아이스박스 딱 하나 들어가면 9인승은 진짜 이거 좁아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불편합니다. 하지만 7인승을 선택하면 그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여유롭고 마지막 3연의 킹킹 시트가 안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서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도 충분히 2개 정도 여유롭게 실 공간이 나와서 가족들의 편안함을 조금 더 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카니발을 뽑으라고 하면 무조건 다음은 7인승입니다. 그리고 2열의 레일이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두 번째 2열이 공간이 이게 좁아요. 움직이는 레일 각도가. 물론 튜닝을 하면 좀 더 길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7인승을 뽑으면 그냥 레일 자체 움직임의 범위의 폭이 커집니다.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클라이너 기능이라고 해서 발판에서 뭐가 빡 나와요. 그러면 아주 어린아이들은 완전 진짜 뚝 젖혀가지고 이렇게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막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빠 차는 여기 밑에 발받침이 없어가지고 발이 동동동 떠. 카시트를 저희가 안 쳐주거든요. 막내가 아직 저학년이다 보니까. 그러면 발이 동동동 구르다 보니까 자꾸 운전석 뒷자리를 발로 툭툭 건드려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덧대기 위해 제가 보호 커버를 운전석 뒤에다가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연비 또한 이거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대리운전하면서 고객차를 몰고 1시간 반 정도 동탄까지 내려가 봤는데 14에서 15 정도 찍히더라고요. 이 정도는 연비 굉장히 괜찮은데 하이브리드의 단점이 100km에서 120km가 딱 넘어갈 때 이때 약간 속력이 약간 뒤에서 뭔가 당기는 잘 안 나가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100km까지는 무난하게 쭉 잘 나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전기로 전환하는 그 타이밍 있죠. 100에서 120km 구간.
여기서 엔진을 개입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소리도 왕 크게 나고 속력이 잘 안 나는 단점이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리운전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차량을 많이 접해봤고 굳이 시승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출고되고 첫날 또는 한 일주일 안에 신차가 무조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보게 되더라고요. 자, 카니발 신형도 제가 하이브리드랑 3.8을 둘 다 타봤는데 확실히 휘발유가 잘 나가는 거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막 쏘고 밟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1.6도 충분해서 제가 1.6을 신청한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자, 이번에 팰리세이드에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팰리세이드가 이게 1000km,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1000km를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72리터인데 환산해보니까 대략 한 리터당 13.8 요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가장 저렴한, 가장 낮은 등급인 18인치 휠을 장착한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해당되는 거라 이게 만약에 21인치짜리가 들어간 최고 트림에 해당될 경우라면 훨씬 더 뒤처지거나 11, 12km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휘발유 또한 10km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에서 10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굳이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1년에 10,000km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하거든요. 출퇴근 거리가 왕복으로 한 8km, 9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게 그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출퇴근하는 왕복거리 그거 플러스 동네에 뭐 병원 왔다 갔다 주말에 뭐 놀러 가는 거 요걸 다 포함해도 1년에 1만 킬로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굳이 하이브리드, 카니발에는 하이브리드가 메리트가 분명히 있었는데 팰리세이드에서는 하이브리드 메리트가 사실 저한테는 없다라고 평가가 돼서 저는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가솔린 2.5 터보 모델을 선택할 겁니다. 금액도 저렴하고 1년에 1만 킬로도 안 타고 그 다음에 9인승으로 선택하게 되면 개소세 할인, 부가세 환급, 그 다음에 다자녀 25년도부터 2인 50% 할인까지 이렇게 따지면 1000만원 이상 할인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카니발 7인승과 팰리세이드 9인승을 놓고 보면 가격 차이가 저한테는 한 600만원 정도밖에 실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풀옵션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팰리세이드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600만원 더 주고 최신형을 구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카니발은 왜 7인승과 비교하고 팰리세이드는 9인승과 비교를 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트렁크의 활용 공간, 그 다음에 2열의 어떤 착감 이런 것과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데요. 트렁크가 일단 저는 넓어야 됩니다. 트렁크를 넓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카니발 7인승밖에 대안이 없고 팰리세이드는 7인승, 9인승 둘 다 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 9인승을 선택함으로써 트렁크도 같이 넓게 가져가는 게 저한테는 훨씬 이득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7인승과 9인승을 놓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초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게 저한테 현실적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저희 막내 아들, 큰 아들 둘이를 왔는데 차종을 두 개를 보여줄 거예요.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를 보여주면서 과연 아이들 눈높이에는 어떤 차가 마음에 드는지 뭘 선택할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아빠 보여줄게. 이게 지금 팰리세이드라는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온 차야. 이거 보이지? 이 차.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리고 아빠 인싸 될 것 같아. 인싸 될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 다음 모델이야. 요거랑 비교해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봤을 때 두 개 보면 어떤 게 더 사고 싶어? 뭐 싶고 뭐 사고 싶어? 이거? 여러분 이거랍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이 팰리세이드를 선택했잖아.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 두 개를 봤을 때 왜 이걸 선택했어? 그게 더 멋진. 너는 멋있어 보여서? 너는? 아빠 인싸 될 것 같아서. 아빠 이거 사면 인싸 되는 거야? 그래. 그리고 우리가 아빠 지금 이거 사면 아싸 돼. 이거 사면 아싸, 이거 사면 인싸? 카니발은 아싸고요.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는 인싸가 되는 거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카니발을 타고 있잖아. 예전 거, 이거 전에 나온 거. 카니발을 타면서 너네들이 편했던 점이 뭐야? 넓어서? 차 안에가 넓어서? 네. 우리 지금 카니발 타는 거 있지?
뭐가 좋아? 샀을 때? 좋은 점? 샀을 때 좋은 점? 응. 없는데. 좋은 점 없는 것 같아? 어. 너는 자리가 넓어서? 그리고 문이 옆으로 열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자동으로 열리는 건 좋은데 이게 닫힐 때 여기 문이 닫힐 때 거기 손가락 끼우면 좀 위험해. 아, 위험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어. 나 좋은 점 생각났어. 뭔데? 나 못 내릴 때 엄마가 안전벨트 풀어주고 엄마가 자동으로 눌러주는 거. 아, 그치. 그게 슬라이딩 도어라는 거야. 엄마가 자동으로 눌러. 맞아. 엄마가 아빠도 누를 수 있고 엄마가 버튼 누를 수도 있고 너가 누를 수도 있고, 그지? 난 안 눌러도 돼. 넌 안 눌러도 되고? 엄마 오토가 있기 그치. 때문에. 자, 여러분 들으셨죠? 아이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말 그대로 자기가 내릴 때, 막내는 자기가 내릴 때 그 슬라이딩 도어를 엄마가 눌러서 열어준다는 게 다 자기를 챙겨주고 엄마가 내리게 해준다는 그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큰애는 공간이 넓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아이들의 관점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팰리세이드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이유, 제가 이거를 교육시키거나 일부러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왜 선택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게 더 멋있다, 예쁘다 이런 표현을 했고, 물론 지금 새로 나온 팰리세이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막내 아이는 카니발은 아싸,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는 인싸, 이렇게 장난식 진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순수하기 때문에 진짜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 와이프를 불러서 저 와이프 입장에서도 어떤 게 또 괜찮은지, 그 다음에 카니발을 탔을 때 장점이 뭐였는지 이 부분을 또 한번 물어볼게요. 애들한테 이 카니발하고 이 팰리세이드를 보여주니까 애들이 그냥 무조건 이거 선택했어. 왜 이걸 선택하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아싸고 이건 인싸래. 이게 더 멋있대. 생긴 게. 그래서 애들이 이걸 선택했거든.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디자인만 단순하게 놓고 보자면 두 개를 놓고 보면 뭐가 괜찮은 것 같아? 딱 한눈에 딱 들어오는 디자인. 나 당연히 팰리세이드지. 왜 이게 들어오는 것 같아? 나 이런 차 종류 좋아해. 아, 큼지막한 거? 자, 우리가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질문할게. 지금 3세대 카니발을 계속 쓰고 있잖아. 타고 있단 말이야. 카니발에서 제일 편했던 게 뭐야? 나는 제일 편했던 건 문. 슬라이드만.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제일 불편했던 건? 제일 애들 멀미하는 거? 그래, 바로 그거야. 이게 2열에서 멀미가 심해. 카니발이 장거리 운행했을 때 있지. 1시간 이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홍천 놀러 갔잖아. 근데 한 40분 정도 꼬부랑꼬부랑 길 가거나 고속도로 갔을 때 1시간만 가면 애들이 멀미나고 막 힘들다고 계속 막 힘들어 했잖아. 그리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은 제일 먼저 막내가 물어보는 게 뭐지? 멀미나는 거. 몇 시 몇 분 걸리냐고 물어보잖아. 차를 오래 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공간의 활용이나 이런 그 슬라이딩 도어는 굉장히 좋은데, 와이프가 느끼는 단점은 아이들이 멀미가 심하다는 거를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이게 2열에서 공명음이 너무 심하거든요. 물론 카니발의 이게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신형 카니발도 마찬가지로 이게 멀미가 굉장히 심하다는 게 아빠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우리가 예약해 놓은 게 카니발 하이브리드 7인승을 계약해 놨어. 왜 7인승을 계약했냐? 9인승을 트렁크가 작으니까 그걸 포기하고 트렁크를 좀 공간을 넓게 갖고 가자. 사업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선택했고, 이 팰리세이드는 우리가 유출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었어.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냥 9인승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사업자 처리가 돼. 최종적인 금액을 놓고 보자면 풀옵션 기준으로 이 팰리세이드가 600만 원이 더 비싸. 그리고 카니발이 600만 원이 더 저렴해. 딱 6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 그렇게 따졌을 때 팰리세이드 600만 원을 더 주고 살 가치가 있어 보이냐, 이거지. 사업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건 비사업자, 이건 사업자. 아, 있지. 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 이걸로 선택할 가능. 요즘 멋있잖아. 아, 이거를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 멋있다. 오케이, 알겠어. 고마워. 여기까지. 됐어. 너 다른 거 한 말씀 또 할 말 있어? 난 그냥 그게 더 좀 더 멋있어 보여. 아, 이게 더 커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 아, 그래서 600만 원 더 주고 이거 사라? 알겠어.
근데 지금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팰리세이드가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안에 내장이 브라운 시트를 원하는데 브라운 시트를 선택하려면 얘네들이 옵션 장난질을 해놔가지고 그냥 무조건 최고 등급을 사게 만들어 놨더라고. 하위 트림에서는 브라운 색깔을 선택이 안 돼. 내장이. 시트 우리 예전에 그 산타페 탔을 때 버건디 브라운 그게 마찬가지로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됐거든. 마찬가지로 얘도 브라운 시트를 적용하려면 최상위 트림에서밖에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내가 그 가격을 이 최상위 트림인데 이 최상위 트림 두 개를 놓고 비교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어차피 최상위 트림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서 사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부인승의 4륜구동을 선택을 하냐 마냐의 차이가 있어. 근데 우리 지역이 경기도 북부 지역 양주잖아. 그 끝 지역에 눈도 많이 오고 춥고 얼어. 맞아. 그지? 그렇지. 그리고 산악 나 우리가 그 놀러 방- 가는 게 많잖아. 방금 그 생각했어. 그지? 우리가 계곡도 많이 놀러 가고 하다 보니까 4륜구동이 이번에는 좀 필요해 보인다. 그때 카니발 했을 때는 막 슬림 나고 휙휙 돌고 막 잘 못 벗어나고 그랬잖아. 여름철에 특히나 물 많은 그런 계곡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이번에는 4륜구동을 좀 선택을 할 거고 두 번째로 진짜? 두 번째로 선택할 게 뭐냐면 사이드 스텝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단 말이야. 2열에서 탔다 내렸다 해야 되잖아. 요거 사이드 스텝. 발판? 발판 올라갔다 내려갈 때 2열이 이게 차고가 높다 보니까 카니발도 지금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 스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빌트인 캠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블랙박스 역할을 하나 봐. 4일 동안 녹화가 된대. 그래서 블랙박스를 예전에는 빌트인 캠 1 때는 시간이 좀 좁아가지고 블랙박스를 개별로 달았는데 이번에 빌트인 캠 2 플러스로 변경되면서 녹화 시간이 길어져서 굳이 선택을 이것만 해도 블랙박스 안 달아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게 옵션이 66만 원이야. 우리가 이게 부가세를 빼면 60만 원 정도 한 거지. 그리고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방지 타고 넘어가거나 평지에서 뭔가 도로 사정이 안 좋았을 때 서스펜션이 자동적으로 이제 소프트하게 하드하게 조정한다 이 얘기야. 근데 그게 크게 체감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하려면 이것도 같이 난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생각. 이거 프리뷰? 그러면 결국에는 다 들어가는 거야. 완전 풀옵션을 사야 되는 거야. 이게 개별로 여기 기본 옵션에 하나씩 다 포함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선택 품목으로 이거 다 빼놨단 말이야. 4륜구동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서스펜션 전자식 서스펜션 넣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선택할 게 듀얼 썬루프가 남았단 말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썬루프 탄 차를 타본 적이 없지. 아이들이 어려서 그걸 잘 몰랐잖아. 근데 이번에 이게 듀얼 와이드 썬루프라고 해서 2열은 굉장히 통창처럼 되게 크고 넓게 보이고 1열은 그냥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썬루프 있지 쬐끄만 거 그렇게 나오나 봐. 근데 이거의 있고 없고 차이 우리가 사실 썬루프가 없는 차량만 탔다 보니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놀러 갔을 때 우리 그때 별 보러 갔을 때 기억나지? 그 유성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산에 그때 만약에 듀얼 와이드 썬루프가 있다고 하면 그때 추웠잖아. 그러면은 굳이 밖에 안 나가도 통창만 개방을 하면 차 안에서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좀 약간 장점인 것 같아.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크게 1열에서는 볼 일이 없지. 근데 2열, 3열에서는 같이 보면 보이겠지. 이게 넓으니까, 와이드 형태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요걸 좀 욕심을 내고 싶어, 이번엔. 그래서 이 와이드 썬루프가 들어가면 이 높이도 더 높아진대. 좀 더 그 개방감? 그치. 느껴지겠네. 그치.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이왕 살 김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완전 풀옵션으로 사야 되는 거야. 그지? 내가 어저께 말했던 그 금액. 그 금액이 떨어지는 거야. 6,190만 원이야. 거기서 우리 부가세가 빠지고 이것저것 사니까 5,600만 원 정도의 실구매가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카니발 계약 금액이 얼마였지? 5,200만 원이었단 말이야. 4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실제 차이가. 그럼 당연히 400만 원 더 주고 풀옵션 그냥 가는 게 맞지 않아? 그지? 옵션 2개 차이야. 옵션 2개 빼면 카니발하고 똑같아. 가격이. 다른 구동하고 이 프리뷰 전자 빼면은 우리가 기존에 예약했던 카니발 풀업하고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야. 근데 옵션을 2개 넣어서 400만 원 더 가져가고 아까 말했던 다른 구동하고 프리뷰를 넣어서 아예 그냥 근데 이건 참 웃긴 게 얘네들이 옵션 장난을 좀 많이 쳐놓은 것 같아. 여기서 막 전자식 파킹 이런 거 있잖아.
자동으로 이렇게 주차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최상위 트림에다 그 중간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시트 색깔을 선택하려면 무조건 최상위 등급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렇게 옵션을 그렇게 끼워 맞춰놔서 사람들이 심리를 교묘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현실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최대한 공유해보고 공감해보고 싶어서 제가 저희 가족을 한번 초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제 생각,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의 고민점이 같이 일맥상통하신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아빠라면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사업자와 그다음 다자녀, 그다음 개소세 면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생각과 거의 비슷하겠지만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계약해놨던 카니발 풀옵션 7인승 하이브리드 요것과 디올류 팰리세이드 신형 요것과의 금액 차이가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 가격이 대략 한 4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 그 400만원 갭도 옵션에서 2개, 4륜구동과 그 다음에 전자식 프리뷰, 요거 2가지를 넣으니까 그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당연히 신형을 가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완성도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카니발이 좀 더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은 장거리 운행했을 때 아이들이 멀미 때문에 불편한 점은, 이거는 진짜 정말 큰 단점인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됐다는 게 카니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카니발의 장단점은 분명히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슬라이딩 도어가 너무 좋다. 가장 큰 단점은 2열에 앉았을 때 그 공명음과 멀미 나는 이 현상들 때문에 아이들이 1시간 이상 버티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게 분명하게 팍 나눠지거든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카니발과 팰리세이드를 놓고 보자면 팰리세이드를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족들도, 아이들도 팰리세이드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도 팰리세이드를 보고 있고, 물론 제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승인해줘야지, 결제가 떨어져야지 이 팰리세이드로 가는 건데, 일부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팰리세이드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저는 팰리세이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팰리세이드 출고기부터 팰리세이드의 뭐 다양한 옵션 설명,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장단점, 타면서 느꼈던 점, 그 다음에 차박, 그 다음에 놀러 갔을 때, 여행 갈 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보여드리는 2025년도에 새로운 컨텐츠로 같이 함께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더욱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발전시키는 채널로 거듭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출고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께 알람이 팍팍팍 갈 겁니다. 시청 감사합니다.